그렇죠. 일종의 오만과 독선이죠. 그래서 김종인을 모셔다가 높이 받들을 그런 정치인을 도와주겠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. 그렇게 이해하시고요. 자, 영입 과정도 잘 아시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비대위원장으로 영입되는 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. 어떤 상황이었습니까? 내부에서는. 뭐 제가 속속들이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네. 분명한 것은 이제 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. 아, 모셔와놓고선 푸대접했다 이런 식으로. 네네. 근데 전권을 드렸고 뭐 비례대표도 드리고 했으니까 푸대접이란 말이 안 되고. 예.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당신들이 데려올 때 잘못 판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그 말은 뭐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됩니다. 판단을 잘못한 건 있죠.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좀 급박한 상황이었고 네. 또 이분이 영입의 1순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. 애초에. 제가 아는 것 바로만 해도 예. 이분보다 먼저 제의를 받으신 이 사회 원로들 훌륭하신 분들이 한 4분 정도는 됩니다. 최소한. 예. 근데 그분들이 다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정치 일선에는 나가실 생각이 없다고 고사하셨기 때문에 예. 이분한테 차례가 온 거예요. 예. 그 푸대접이라고 할 때 한 가지는 저도 동의가 안 되는 것은 사실 정당의 공천권을 선거 기간에 준다는 것은 다 주는 거거든요. 생사야탈권은. 그렇죠. 예, 그건 푸대접을 할 수 없고.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. 측근들을 통해서 은혜를 모른다.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아마도 총선의 승리에 김종인 전 대표가 상당 정도 기여했는데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다. 이런 불만 같거든요. 이 대목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좀 전에 이제 좀 경제민주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. 본인이 스스로를 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예.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당시에 뭐 호남 같은 데서는 결정적으로 그분이 안 좋은 영향을 끼쳤거든요. 구체적으로 어떤 나쁜 영향을 끼쳤죠, 호남에? 그러니까 현지에서 가서 보니까 예. 민심도 안 좋고 예. 뭐 당 선거운동 하시는 후보나 간부들 중에도 제발 저분 호남 좀 못 내려오시게 해달라고. 아,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? 하소연을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. 예, 그리고 또 선거 2, 3일 전에 제가 들은 바로는 네. 당시 여론조사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막 그 보고를 받으시고는 아이고 이거 실패구나. 우리 완패하겠구나 이러고 거의 짐 싸실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. 아, 내부적으로는 그랬었다? 예, 그러면은 자기가 이 선거 지휘를 한 게 효과적이었고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? 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본인이 이길 줄 알았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건가요? 그렇죠. 전혀 그렇지 않죠. 그래서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은 김종인 전 대표의 전략의 성공이 아니다라고 이제 평가하시는 거죠.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. 그렇죠.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었고. 했다면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된 것은 사실상 정부 여당 박근혜의 실망한 표가 반사이익으로 온 것이고. 네.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국민의당에게 우리보다 훨씬 당세가 작았던 국민의당에게 정당 투표에서 진 것만 봐도 네. 그 당시 당 지도부의 전략이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오히려 측근들은 총선이 승리한 것에 대해 은혜를 모른다고 표현하나 실제로 총선 이틀 전쯤에 참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짐쌀 준비를 했었던 사람이다. 이렇게 이제 그러니 그런 말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좀 평가하시는 거죠. 예. 예, 그리고 뭐 공당에서 공적인 일을 하는데 은혜니 뭐니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 사고방식이죠. 알겠습니다. 입장은 충분히 알겠고요. 그러면 진짜로 탈당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? 개인적으로? 지금은 이제 경제민주화를 안 하기 때문이다. 예.
남의 공약을 써준 걸 읽는 사람은 안 된다. 아마도 이건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. 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 탈당하는 이유는 그럼 뭐라고 보십니까? 글쎄요. 그분이 그러니까 당 내에서 네. 경제 민주화를 그렇게 하고 싶었다면 같은 당 사람들 또 예. 타당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다니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부터 하자 뭐 이런 거는 중요하다 이러고 다니셨어야 되는데 예. 그러질 않으셨거든요. 또 이번에도 뭐 촛불 시위 나오고 뭐 이렇게 탄핵 사태가 벌어지면서 뭐 옳고 그런 걸 따지기 전에 뭐 국난이 코앞에 다가온다 뭐 어쩌고 하면서 이 적폐청산이나 개혁을 하지 말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대충 덮으라는 식으로 투쟁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개혁을 안 하는데 경제민주화는 무슨 수로 합니까? 그러면 이렇게 보고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탈당하는 이유가 결국은 본인이 출마하려고 하는 거다. 이런 견해가 있는데. 글쎄요, 그거는 제가 뭐 장담을 딱 뭐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가 그런데, 예. 뭐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죠. 네. 그러니까 이 어느 당에서도 지금 확실하게 자신을 대접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뭐 독자적으로 가보겠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. 알겠습니다. 제가 이제 다른 당의 입장은 다음 시간에 들어볼 예정이기 때문에 다른 당의 입장은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분이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그 민주당을 제외한 세력의 묶음을 시도할 공산이 크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지금 겨루고 있는 다른 정당을 묶어서 거기에 대표 주자가 만약에 된다면 이제 싸워야 될 대선에서 라이벌이 되는 거잖아요. 네. 그런 셈이죠. 글쎄요.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는데요. 그것이 성사될 가능성은. 그거는 왜 그럴까요? 예. 아니 반기문 총장처럼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 분도 그걸 못했는데 이분은 뭐 전혀 국민들이 대선 후보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예. 뭐 이분이 과거의 이력이나 성향을 봐도 김종인이라는 정치인을 생각할 때 뭐 통합이라든가 화합, 희생 뭐 이런 것을 머리에 떠올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. 내가 최고다. 나를 무조건 따르면 된다.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분을 따를 정치인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? 그렇게 생각하신다. 알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. 이런 얘기가 이제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내일 탄핵 선고가 되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대통령이 그 헌재 선고 전에 갑자기 하야를 선언한다든지 혹은 선고 이후에 만약 인용이 될 경우에 사면을 위해서 그 정치권이 협상을 할 거라든지 그러니까 소위 그 특검이나 검찰의 기소 내용과 무관하게 결국은 정치적인 사면으로 해결이 될 것이다.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.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? 그쪽에서 물러나는 것은 안 할 걸로 보고요. 네, 그건 없을 것이고. 지금 뭐 본인은 기각될 것으로 자신이 이길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서. 예. 그렇게 보고 글쎄 사면을 위한 협상은 하려고 할 수 있겠죠. 탄핵이 된다면. 네. 또 뭐 야권에서도 일부는 네. 너무 강하게 나가면 동정론이 나올 수 있다. 역풍이 불 수 있다. 또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. 네, 반드시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. 예. 예. 근데 저는 뭐 이번에는 워낙 국민들께서 이 권력자라도 최고 권력자라도 법을 어기면 강하게 처벌받는다 하는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네네. 뭐 특검도 사실
생각지 못했던 큰 성과를 냈던 것이 국민들이 성원해 주셨고 또 국민들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감시하셨기 때문에 딴 생각을 먹지 못한 것 아닙니까? 네네. 그런 식으로 이것도 적당히 넘어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